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뉴스룸 가서 찍으려다가 예, 가면서 영상을 찍고 들어가는 길에 생맥주 한잔 하고 들어갈까 하는 마음에 일찍 나왔습니다. 아, 요즘 날씨가 다시 또 더워져가지고 컨디션 관리들도 좀 잘하시고 요즘에 아프신 분들이 주변에 너무 많아 보여서 인생 뭐 있나 이런 생각들 많이 드는 상황에서 네팔에서 그 말도 안 되는 홍수로 사람 죽는 거 보니까 참 인생 진짜 별거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우리 청년여행 구독자분들께서는 평균 연령이 보통 이제 60대시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제 인생에 대해서 많이 좀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배우는 것도 많아요. 사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댓글을 쭉 읽어보면 댓글만 읽어봐도 무슨 서당에서 훈장 선생님한테 얘기 듣는 느낌이에요. 훈장은 전데 그러니까 뭐 따지고 보면 강의는 제가 하는데 댓글이 오히려 훈장이야. 약간 그런 느낌. 그러니까 참 뭐랄까 뭐 버릴 게 없는 채널이죠. 영상도 그렇지만 댓글마저도 우리가 무슨 뭐 뼈다귀까지 다 먹어야 되는, 그러니까 뭐 껍질부터 시작해서 다 먹는 그런 뭐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런 것처럼 남기는 게 없는 방송. 이게 어떻게 보면 청년이 이제 워낙 뭐 6만 명 정도에서 딱 돼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마음 편한 게 뭐냐면 보시는 분만 딱 본다. 그래서 또 강한 중독성으로 보시는 분은 확실하게 보고 이런 분들하고 보고 있고, 뭐 대부분 다 우파 성향이기 때문에 사실 마음도 편하고요. 거의 뭐 중도도 없는 것 같아요. 다 우파 성향인 거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마음 편하게 말씀을 드리는 상황입니다. 핵무기 얘기를 한 며칠 했는데, 어제 오늘 아침에 좀 했는데 이양한 거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한 번만. 사실 이게 뭐 핵무기 얘기라는 게 사실 뭐 어떻게 보면 공상과학 수술 같은 얘기죠. 왜냐면 뭐 워낙 뭐 터트려진 적이 이제 1945년에 8월에 이제 터트려졌기 때문에 터트린 지도 되게 오래됐고, 사실 또 거기에 대한 얘기는 많지만 사실 뭐 근래 핵전쟁 난 적도 없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공상과학 소설 같은 얘기인데, 근래에 자꾸 이제 저기 뭐야 트럼프도 이제 이란에 대해서 전술핵 얘기를 한번 한 거고, 또 그 푸틴도 전술핵 무기 얘기를 본인 입으로 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뭐 그런 얘기가 나왔다라는 얘기로 이제 언론에 띄웠죠.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핵무기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이 모든 전쟁이 핵무기랑 다 연관이 돼 있어요. 이란도 그렇고, 이란도 지금 핵무기랑 연관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란 같은 경우도 지금 뭐 핵무기 만들다가 뭐 걸렸다는 명분으로 지금 저렇게 공습을 당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이란 핵무기를 이제 이 원인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 좀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이 이란 핵무기의 근원은 사실 이스라엘 핵무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란이 1979년도에 이제 khomeini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1979년 이전까지만 해도 이란은 이스라엘의 혈맹이었습니다. 거의 혈맹. 그러니까 뭐 중동 내에서 그래도 아유 이란만큼은 내가 믿고 가야지 하는 정도. 참 어떻게 보면 참 사람 팔자가 모르는 거죠. 엊그제까지만 친구였는데 오늘 원수인 거지. 그러니까 79년도 이전까지만 해도 나머지 국가들, 뭐 아랍에서 예를 들면 뭐 모든 순위파 모든 국가들 다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는데 이란만은 지켜줬. 이란만. 참 재밌는 거지. 그런 모습 한번 더 보고 싶어요. 진짜 이란이 어떻게 그런 시대가 있었나.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이란은 애증의 관계야. 왜? 원래는 엄청 가까운 관계였고 사랑하는 관계였단 말이야. 근데 지금 아주 엄청 이제 무서운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아주. 예.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이란이 원리주의가 이슬람 원리주의가 돼버린 건데, 이게 사실은 이슬람 원리주의가 아닐 때도, 그냥 순위파들만 있을 때도 이스라엘은 사실은 팔레스타인 문제 때문에 거기 이집트하고도 1차, 2차, 3차 중동 전쟁 하면서 얼마나 그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예, 뭐 시리아, 저기 뭐야 이집트, 참 이런 애들하고 엄청 그랬는데, 79년도 이후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이집트니 뭐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이제 테러. 예. 이제는 테러입니다, 테러. 그러니까 79년도 이란 혁명이 일어나고서부터는 이제 전쟁의 위협이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테러와 암살, 뭐 이런 걸 납치, 이런 거에 대한 위협이 더 커진 거예요. 예,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그 시아파 원리주의들이 이제 막 뭐 후티 반군도 그렇지만 또 뭐 알카에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시아파 원리주의잖아요. 그것도 지금 뭐야, 지금 그 레바논에 있는 그 뭐야, 이 무장 단체들도 다 지금 지구상에 있는 이슬람 웬만한 무장 단체들은 이제는 다 이란이 지금 좌지우지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이스라엘하고 싸웠던 애들이 79년도 이전에 이스라엘하고 싸웠던 애들이 다 뭉쳐가지고 다 이란으로 들어갔어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 가슴을 터트리는 일이야. 제일 친했던 친구가 제일 나쁜 놈이 된 거야. 그러니까 좀비가 된 거야 거의. 너무나 사랑했던 연인이 가장 나를 증오하는 사람이 돼버렸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이게 웃기겠습니까? 네. 그런 상황이 된 게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의 관계예요. 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지. 이것도 정본부장이 얘기 안 해주면 그냥 뭐 이란 거 이스라엘이 원래 나쁜 거 아니었어? 뭐 이런 거. 79년도 뭐 그런 것도 모르고 이란 혁명 이런 거 모르고.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가 1차, 2차, 3차 중동 전쟁은 다 이집트랑 싸운 거야. 예, 이집트랑 싸운 겁니다. 그러니까 4차 중동 전쟁만 그것도 이집트긴 한데,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이집트가 대부분이에요. 우리가 중동 전쟁이라는 것은 다 이집트야. 그러니까 지금은 이집트가 별볼일 없는 국가인데, 당시만 해도 거의 이집트가 거의 뭐 옛날, 그러니까 서력전이지. 옛날에 이집트가 얼마나 그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우리가 출애굽기에 나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집트랑 이스라엘은 우리 뭐 한일전 같은 거야 거의. 그런 쪽으로 엄청난 전쟁을 했는데 다 이제 이스라엘이 이겼고, 4차 중동 전쟁은 이겼다고 볼 수는 없죠. 그건 이제 비긴 거거나 진 건데, 신화를 만들기 위해서 이겼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면 이스라엘은 무조건 이길 것 같은 느낌이니까.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이게 지금 이제 왜 이란 문제에서 이스라엘이 중요하냐면, 이란이 핵무기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때문이에요. 예. 왜 이스라엘 때문이냐? 지금 이 시아파 원리주의의 가장 큰 목표는 뭐냐면 시오니즘을 배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동에 지금 와 있는 이스라엘이들이 지금 팔레스타인을 다 쫓아내고 지금 거기다 자기 나라 국가를 세웠잖아. 이거에 대한 혁파. 예. 그리고 지금 어디야? 그 예루살렘에 지금 사실은 유대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 다 있잖아. 지금 사실 예루살렘이 기독교의 온상지, 유대교도 그렇고, 또 거기에 이슬람교의 그것도 거기 있단 말이야. 원래 메카라는 것은 그냥 따로 얘기고, 그 예루살렘은 사실은 이슬람교한테도 되게 중요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을 뺏기면서 이스라엘한테 뺏기면서 이란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슬람교의 그 정체성이 무너졌다. 그리고 우리가 같은 이슬람 형제국을 저렇게 쫓아내는 이스라엘을 저렇게 놔두는 것 자체가, 이건 이슬람 원리주의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가 없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가 옛날 제사 지내고 할 때 뭐 사촌 형들 같은 사람들 보면 되게 막 조상 모시고 이런 걸 되게 막 중요시 여기는 분들 있잖아요. 뭐 상 잘못 넣으면 막 뭐라 그러고, 젓가락도 잘못 넣으면 되게 뭐라 그러고, 뭐 좀 뭐 절 같은 거 잘못하면 되게 뭐라 그러는 형도 있잖아. 그런 형이 이란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란은
이슬람교라는 어떤 그 상당히 그 홀리한 제사를 가장 원칙적으로 지내야 된다는 것을 이슬람교들한테 계속 훈계하듯이 가르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아주 그냥 좀 골치 아픈 형인 거야. 골치 아픈 형. 그러니까 뭔가에 홀릭돼 있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뭐 제일 얘들 이란한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슬람교지 뭐 먹고 사는 게 이게 아니야. 못 먹고 못 살아도 돼. 이런 거야. 우리가 안동 같은 데 가보잖아. 안동, 예천, 상주 이런 데 가보면요. 사람들이 어떤 마인드냐면 뭐 돈 같은 거 못 벌어도 돼. 야, 중요한 건 예절이지. 무슨 소리야. 인간의 덕이 중요하지. 막 이래요. 예. 안동 같은 데 가면 그렇다니까. 사람들이 뭐 돈 같은 거 막 중요시 여기면 막 쌍놈 소리 들어. 예. 예천도 그래. 예천도 그렇습니다. 예천, 항주, 안동 뭐 이런데. 예. 그렇다니까 되게. 똑같은 거야. 지금 이 이란 이런데 이란도 뭐 이슬람교 믿으면서 뭐 돈 벌려고 그래. 야, 뭐 너희들 지금 뭐 친미 자본주의? 그렇다고 얘네들이 또 공산주의 좋아하는 것도 아니에요. 공산주의도 싫어해. 이슬람교는 공산주의도 싫어합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게 이란이 지금 중국하고 뭉쳐있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슬람교는 공산주의하고 상극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 상극. 예. 왜냐면 공산주의는 유물론이끔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예. 유물론. 모든 것을 물질로 보는 애들인데, 물질로 보는 걸 제일 싫어하는 애들이 이슬람 애들인데.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란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둘 다 뭐냐면 원리주의에는 끝판왕인 거예요. 다들. 그러니까 얘네들도 다 뭐냐면 홀릭한 애들이야. 상당히 홀리한 애들이라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뭐냐면 자기들은 죽어도 다 천당 가게 돼 있는 애들이고 나머지들은 못 간다. 기독교가 뭐고 다 거짓말이고 예수님 이런 거 다 거짓말이다. 뭐 예수님이 뭐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희생양이 돼서 다 살았다 거짓말이고 그냥 하나님이 예수님 그런 거 다 거짓 선지자니까 그냥 우리만 무조건 다 선택받은 거고 나머지들은 다 죽을 놈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폭탄이 터지든 뭐해든 간에 우리는 죽어도 다 천당 가니까 언제든 죽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스라엘 애들이고 반대로 재밌는 게 뭐냐면 이란 애들도 이 지하드 성전 똑같아. 코란하고 자기들이 코란을 위해서 알라를 위해서 싸우다 죽으면 어디 간다? 천당에 간다고 생각하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둘 다 물질이고 뭐고 필요 없는 애들이야. 그냥 물질이고 뭐고 필요 없는 애들이에요. 뭐 잘 살고 못 살고 그런 거 제일 까지는 거 되게 싫어하는 애들이야. 이런 애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쪽이라도 좀 겁이 나고, 예를 들면 세속적인 사람들, 특히나 공산주의자들은 세속적인 사람들이잖아요. 얼마나 세속적이면 공평하게 나눠 가지자는 말을 하겠어요. 이슬람교나 이런 애들은요, 공평하게 나눠 가지자는 말도 안 해. 많은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기 때문에. 돈이 많다는 것을 부러워하지 않기 때문에 공평하게 나눠 가지자는 말도 안 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종교가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요, 불교든 기독교든 이슬람교든 이걸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나보다 엄청 돈이 많은 사람도 안 부러워해. 정신 세계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넌 돈 많으면 그만, 나는 돈 없어도 돼, 뭐 이런 개념이야. 그거 돈이 많은 거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지도 않아. 알라신의 톡복을 많이 받았나 보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근데 그 돈을 끝까지 나눠서 공평하게 나눠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돈에 대해서 환장한 놈들이에요. 그게 공산주의인 거야. 공산주의가 생각할 때는 공평하게 나누자 그러니까 되게 돈에 초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야. 돈에 초연했으면 나눌 필요가 없는 거지. 돈에 초연한 놈들이 뭐하러 나눠? 내가 돈이 필요가 없는데 뭐하러 나눌까? 나 안 줘도 돼, 이런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청년의힘이야말로 정말 뭐 호밀파티 우원재는 다 좋은데 청년이 뭐 그라운드 C 이런 거 다 좋은데 청년의힘이야말로 가장 손쉽게 자본주의와 자유주의 그리고 우파와 보수를 설명해 주는 곳입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한번 그거에 대해서 댓글을 좀 달아주십시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제일 좋은 거야. 공산주의자라는 것이 왜 공평한 걸 원했느냐? 가장 불공평한 놈들이기 때문이야. 그 놈들이 마음속으로는 가장 불공평한 놈들인데 공평해지고 싶은 거야. 공평하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는 뭐가 되고 싶다? 1등 계급이 되고 싶은 거죠. 거기서. 그게 바로 지금 평양 시민 같은 겁니다. 네. 이게 평양 시민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왜 이게 제가 이제 썼지만 왜 이스라엘 핵무기가 왜 무섭냐? 네?
이스라엘 핵무기가 왜 무섭냐면 이스라엘은 핵무기의 목적이요 상대를 섬멸하는 게 목적이 아니야. 너 죽고 나 죽자의 목적이래. 예. 너 죽고 제가 다 검색해봤어요. 너 죽고 나 죽자.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죽어도 다 성당 가니까 나는 혼자 못 죽는다. 대신 악의 무리를 다 죽여서 너희들은 지옥에 가게 만들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핵무기는요 러시아든 중국이든 북한이든 뭐 이런 애들한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북핵을 완벽하게 처리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예. 이란의 핵무기 개발에 북한이 관여되어 있다는 얘기만 해주면 돼요. 누구한테 모사드한테. 예. 그리고 지금도 북한 핵이 이란 핵무기 개발이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만 계속 해주면요. 알아서들 모사드가 알아서 다 처리해라. 모사드가 알아서 처리해. 모사드는 북한이고 뭐고 무서워하지도 않아. 예. 북한 정도는 그냥 가볍게 밀어제치고 가는 겁니다. 예. 북한 정도를 뭐 이렇게 무서워할 정도의 멘탈이 아니에요, 걔네들은. 제가 말씀드렸죠. 한국인 멘탈은 이스라엘이나 이란 애들하고 비교가 안 돼. 우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조금 현실주의적인 민족입니다. 대한민국 민족은 조금 제가 봤을 때 현실주의적인. 제가 좀 글로벌화 돼 있잖아요. 제가 오스트리아하고 뭐 다 다녀봤잖아. 뭐 몇몇 전 세계 국가 다 다녀보면서 보니까 한국 국민은요 실용적인 국민이야. 예. 돈 좋아하는 것도 많고 잘 살고 싶어해. 그걸 정확히 깨뚫은 게 박정희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들은 그걸 못 깨뚫었기 때문에 잘 안 된 거고 박정희만 그걸 정확히 깨뚫은 거야. 이 민족은 잘 살아보세가 핵심이다. 그러니까 잘 된 거야. 이게 딱 맞아떨어진 거야. 우리 민족은 조선시대는 안 맞는 거예요. 뭐 이렇게 산업공상하고 이러면 안 맞아. 이 민족이 맞지가 않아. 안 맞는 걸 해놨기 때문에 조선시대가 힘들었던 거야. 차라리 고려가 맞아. 차라리 제가 봤을 때. 신라가 제일 맞는 것 같아. 제가 봤을 때. 이 조선민족은 신라가 제일 맞아. 제일 맞습니다. 근데 지금 봤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핵무기의 문제의 가장 근원적인 부분을 해결하려면요,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국가, 특히 5개국, 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있잖아요. 이 5개국의 핵무기를, 얘를 제외한 핵무기 국가들 있잖아요. 북한이네, 뭐 이란, 뭐 이런 거 있잖아, 가지는 거. 이거 다 이스라엘한테 맡기면 깔끔하게 끝낼 수 있어요. 깔끔하게. 예. 아주 깔끔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 왜? 어차피 5개 국가는 법으로 핵무기를 가져도 된다고 다 정해져 놨잖아. 자기들끼리 법으로, NPT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핵무기 만들기 전에 있었던 애들이기 때문에 걔네들은 갈구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근데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만들고 나서부터 나온 애들이 이제 북한, 북한 뭐 이런 애들, 뭐 파키스탄, 이런 애들, 인도, 이런 애들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만약에 미국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제거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이스라엘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제도권을 되게 중요시 여겨.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제도권 내에 있는 국가들하고는 싸우고 싶어 하지 않아요. 네. 그냥 그래, 걔네들 원래 스타일이. 자본주의 좋아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들이 제도권적으로 돈을 벌려고 그러잖아요. 이거 금융으로, 이런 걸로. 근데 얘네들이 만약에 러시아든 중국이든 뭐든 이스라엘을 갈궜다? 이스라엘은 가만히 있을 애들이 아니에요. 네, 가만히 있을 애들이 아니야. 중국, 러시아 이런 애들도 아무리 뭐 핵무기가 뭐 100개, 1000개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스라엘이 핵무기 한 방 떨어뜨려가지고 결국 시진핑이고 푸틴이고 죽이고 끝납니다. 그걸 푸틴이고 시진핑도 알아. 그러니까 내가 이스라엘에, 중국이나 러시아가 이스라엘에다가 핵무기 100발을 떨어뜨려가지고 이스라엘이 속대밭이 됐다. 그렇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야. 그리고 끝난 게 아니야. 예, 결국은 시진핑하고 푸틴은 어떻게든 죽고 끝나는 걸로 가고, 어쨌든 한 방은 떨어뜨린다. 이스라엘이 어떻게든 한 방은 떨어뜨려서 결국은 핵무기를 박살을 낸다. 이게 이스라엘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 제가 알아본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야? 내 앞에서 핵무기 들고 깝죽거리는 건데, 그것도 되도 않은 애들, 특히나 가장 자기가 좋아했던 애들인데 지금은 미친놈이 된 좀비가 된 이란, 얘가 핵무기를 가진다? 이거는 이스라엘한테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내가 먼저 터트리고 죽고 그냥 끝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야. 그냥 이스라엘 내가 먼저 너희들 그냥 핵무기 터트릴게. 내가 너희들 핵무기 가지는 건 내가 못 보겠다. 이게 이스라엘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란 애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건 사실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이에요. 미국이든 러시아든 중국이든 이런 나라는 먼저 핵무기 못 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핵 기득권이 없어져요. 모든 사람들이 다 모든 나라가 다 핵무기를 만들겠다고 선언하는 순간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 5개 국가들,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은 절대 핵무기 못 씁니다. 쓰는 순간 걔네들은 그냥 원오브 된 국가가 돼버리는 거야. 안보리 국가에서 원오브 된 국가가 되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일본이나 한국같이 기술력이 좋은 나라들 같은 경우는 순식간에 핵무기 한 100개, 1000개 만들어버려요. 네. 그럼 영국, 프랑스랑 똑같은 나라 되는 거야, 그냥 한순간에. 독일도 마찬가지고. 기존 시스템을 고수하고 싶은 5개 국가는 그대로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지 않은 나라, 이란이 뭐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 특히나 이제 그 이스라엘의 적대적인 나라 이란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은 먼저 핵무기를 쓸 수도 있는 나라다. 그리고 자폭할 나라예요.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자폭도 할 수 있는 애들이야. 왜? 자기들은 천국 가니까. 근데 지금 뭐 어제하고 오늘 이제 핵무기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핵무기 얘기는 진짜 좀 알고 가야 돼요. 핵무기 얘기 모르고 자꾸 가면은 마치 그냥 뭐 핵무기는 죽어도 못 쓰는 무기처럼 돼 있는 건데, 그거 아니야. 죽어도 못 쓰는 무기는 없어요. 다만 핵무기를 쓰고 나서 자기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예상을 해야 되는 거지만, 핵무기를 죽어도 못 쓰는 무기 아닙니다. 그리고 핵무기를 쓴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텔레비에 보던 것처럼 다 박살나고 막 생존자 한 명도 없고 그거 아니야.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핵무기는 물론 이게 뭐 많이 죽겠죠. 많이 죽는데 지하 3m만 들어가면 살아요. 예. 핵무기는 지하 3m만 들어가면 살아. 심지어는 지하 1, 2층에 들어가도 운 좋으면 살아. 예. 폭심에만 있지 않으면. 폭심지에만 있으면 좀 힘들지. 근데 폭심지에서 좀 멀어지면 지하 같은 데 있으면 대부분 살고, 지하철에 있는 사람들은 핵폭탄 떨어진지도 모를 정도로요. 예. 지하에서 지하철이 지나가는 동안 핵폭탄이 터지면요, 그냥 정전된 정도로 끝나지, 그 사람들이 핵폭탄이 터졌는지를 느끼질 못한다는 거야. 응?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핵무기라는 게 뭐 엄청나게 모든 게 다 죽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네. 네. 그럼 왜 이렇게 일본에서 많이 죽었느냐? 일본은 일단 그때 당시만 다 목조 건물이잖아요. 이런 콘크리트 건물이 별로 없어, 일본은. 그때 당시만 해도. 그니까 뭐 그냥 나무집, 나무 판잣집이 그냥 다 불에 다 끝장이 나는 거야. 근데 이게 지금만 봐도 벌써 다 콘크리트잖아요. 아파트고 뭐고 다 콘크리트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콘크리트 더미에서 원자폭탄을 터뜨려 보지를 않아서 지금 우리가 모르는 건데, 실제로 어느 정도의 실상력을 낼지는 아무도 몰라. 워낙 지금 요즘에 건물들 잘 지어놔가지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원자폭탄 터뜨리면 안 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원자폭탄이라는 것이 안 터진다는 보장도 없지만, 기본적으로 원자폭탄이 왜 못 터뜨리냐는 얘기는 어저께 오늘 말씀을 드렸고, 기본적으로 이란이 왜 저렇게 핵무기에 집착을 하고 저렇게까지 하려고 하는 이유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 언제든지 핵무기로 이란을 박살내려고 준비가 돼 있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걔네들은 진짜 선제 공격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거 핵 기득권 이런 것도 없잖아. 걔네들은 걔네 안보리 상임이사국도 아니잖아. 그냥 터뜨리고 욕먹는 거야 그냥. 걔네들은 핵무기 터뜨리고 욕먹을 준비가 돼 있는 애들이에요. 뭐 그런 거 가지고 아무런 어떤 그 양심의 가책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어떤 괴로움도 느낄 필요도 없고 실제로 느껴지지도 않은 애들이란 말이야. 가장 무서운 애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가장 이제 깡패 국가라고 하는 뭐 북한이라든지 뭐 이런 나라를 저물리려면, 이란이고 왜 저물리려면 이스라엘한테 부탁하기 제일 빨라요. 미국이 저렇게 할 필요도 없어. 사실 이스라엘한테 부탁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 드리려고 영상 올렸고,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인사이트를 가지려면 무장이 망한다. 가서 읽어보시고 청년의 유료 구독 당부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